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로 지도입니다. 기뢰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구역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검은 화살표로 대체 항로를 표시했습니다. 대체 항로는 기존 항로보다 북쪽으로 이란 영해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뢰를 피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해협 통제권을 가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수를 하루 10여 척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랍권 중재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선박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행료는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한 번 지나는데 최대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제 수단도 달러가 아닌 암호화폐나 중국 위안화로 한정해 서방의 금융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계산도 깔렸습니다. 유엔 해양법상 국제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I will reiterate the President's expectation and demand that the Strait of Hormuz is reopened immediately, quickly, and safely. 중동 산유국들과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통행료가 위안화로 부과되는 점은 서방의 원유 시장 영향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전이 유지되더라도 이란이 명확한 안전 보장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선박 운항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감행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현란한 설득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이란 전쟁 발단이 된 지난 2월 11일 백악관 비밀회의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미 행정부 핵심 참모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정권 교체 시나리오를 터무니없다며 강력히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지하 상황실까지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지금이 이란 정권을 교체할 최적기며 미사일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고 이란 내부 반정부 시위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의 신중론 대신 네타냐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대한 분노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צבא ארצות הברית ושילוב הכוחות הזה מאפשר לנו לעשות את מה שאני מייחל לעשות כבר 40 שנה. להכות את משטר הטרור שוק על ירך. 하지만 전쟁은 참모들의 경고대로 장기화됐고 최근 힘겹게 2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평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휴전 이후 곧바로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에 광범위한 공습을 단행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제거가 우선이라며 레바논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강경한 독자 행보가 어렵게 마련된 휴전 합의를 파기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Regardless of what the Israelis announced that they're not going to abide by it, or they're not including Lebanon, but I believe this is a very dangerous turning point at this stage. 평화보다는 자신의 안보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전쟁의 시작과 끝을 모두 쥐고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보가 앞으로 예정된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중동에 다시 전쟁의 불길이 번질지 전 세계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번 휴전 합의의 가장 큰 뇌관은 범위의 확장성입니다. 파키스탄이 내놓은 중재안의 핵심 문구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대적 행위의 주체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화근이 됐습니다. 이란은 이 문구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휴전으로 받아들입니다. And if the Israeli attacks continue against Lebanon, I'm sure it would complicate the situation and it would have some consequences. 하지만 미국은 본토 간 직접 충돌 방지에 한정 짓습니다. 레바논 문제는 이번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헤즈볼라와의 교전은 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합의를 서둘렀던 배경도 논란입니다. 호르무즈 봉쇄라는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핵심 쟁점인 레바논 지명 명시 여부를 뒤로 미룬 채 밀어붙인 조건부 합의였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은 포함된다고 믿었겠지만 미국은 포함시킨 적이 없다며 이 같은 해석의 괴리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외교적 봉합의 한계라고 지적합니다. 갈등의 핵심인 헤즈볼라 문제를 외면한 반쪽짜리 합의가 오히려 상대국의 합의 위반이라는 보복의 명분만 깔아준 셈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후속 협상은 종전 문제뿐 아니라 합의문 단어 하나하나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재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선 휴전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란 문명을 없애버리겠다는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How can the president claim that America can ever have the moral high ground if he's threatening to destroy civilizations? The president absolutely has the moral high ground over the Iranian terrorist regime, and for you to even suggest otherwise is frankly insulting.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위협 덕분에 휴전이 가능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What was your understanding of what he meant when he said, this civilization is going to be eliminated? I think it was a very, very strong threat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at led the Iranian regime to cave to their knees and ask for a ceasefire and agree to reopening the Strait of Hormuz. 하지만 민주당은 이란 문명을 파괴하겠다는 표현을 문제 삼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공화당과 마가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번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에너지 수출길이 다시 열린 러시아는 주머니를 두둑히 챙겼고 They've made a lot more money from higher oil prices. They've managed to provide some support for the Iranians. 중국은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리더십이 돋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Ultimately, the Chinese are thinking long term, and they are led by a leader that is reflecting what that country's strategic interests are in the world. And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과 합참의장, CIA 국장 등 주요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말만 믿고 공습을 결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 급증으로 이달 미국산 원유 수출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8일 보도했습니다. 에너지 리서치 업체 K플러는 4월 미국산 원유 수출 규모가 하루 520만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3월보다 3분의 1 증가한 물량입니다. 아시아 고객들의 수요가 하루 250만 배럴로 3월 대비 82% 급증할 것으로 K플러는 예상했습니다. 현재 빈 유조선 68척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는 이란 전쟁 발발 직전 한 주에 3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K플러의 매트 스미스 애널리스트는 유조선 선단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 급증은 미국산 원유의 스윙 서플라이어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아시아 고객들과의 경쟁이 미국 내 유가를 끌어올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우려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짚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와 석유 제품의 약 80%가 아시아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전격 합의했지만 상대방의 합의 위반에 대해 경고하면서 휴전이 초반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료 가격 상승은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디젤은 갤런당 5.81달러인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이란과의 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을 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8일 브리핑에서 나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토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직접 인용 발언을 갖고 있다며 그들은 시험대에 올랐고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6주 동안 나토가 미국 국민에서 등을 돌렸다는 점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일부 국가들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영공 통과 허용 등 군사적 지원을 주저했을 뿐 아니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등 파견 요청도 거부했다는 맥락입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미국을 방문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서 나토 탈퇴 문제가 다뤄지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몇 시간 동안의 면담에서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파병 요청은 일종의 시험이었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 거기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기간 나토를 종이 호랑이로 부르는 등 나토 집단 방위 체제의 무용론을 거듭 주장하면서 탈퇴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 주둔 미군을 협조한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방안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몇 주 새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외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한국과 일본, 호주에도 이런 방침을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유럽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은 8만 4천 명 규모로 군사훈련과 순환 배치에 따라 병력 규모에는 변동이 생깁니다. 병력 재배치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국가 중 적어도 한 곳의 미군 기지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이나 독일 내 기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래 예측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 새로 만들어진 계정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전쟁 휴전 발표, 몇 시간 전에 휴전에 베팅해 떼돈을 벌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베팅들은 미국 동부 시간 7일 저녁 휴전이 발표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문명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며 극도로 호전적 입장을 내세우던 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휴전을 발표한 시점은 7일 오후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AP통신은 폴리마켓의 공개 블록체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소 50개의 계정이 이날 휴전 발표 전에 이런 베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베팅들은 해당 계정들이 생성된 후 첫 거래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생성된 한 지갑은 평균 단가 8.8센트에 약 7만 2천 달러를 베팅했습니다. 폴리마켓에서 베팅 참가 단가는 건당 0달러에서 1달러로 이는 사용자들이 생각하는 사건 발생 확률로는 각각 0%에서 100%에 해당합니다. 이 폴리마켓 사용자는 이후 현금화를 통해 20만 달러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 전날 생성된 계정은 12만 5,500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게시물이 올라오기 12분 전에 생성된 또 다른 지갑은 33.7센트의 단가에 31,908달러를 걸어 48,500달러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휴전 성사에 베팅하는 단가가 조금씩 올라간 것은 7일 저녁에 파키스탄 정부의 휴전 성사 노력이 알려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폴리마켓 사용자들이 결국은 트럼프가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베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AP통신은 휴전에 베팅한 일부 폴리마켓 사용자들이 상당한 이익을 챙기긴 했으나 다른 이들은 지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폴리마켓이 지급을 일단 유보하고 48시간 동안 지켜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AP통신은 공개된 블록체인 데이터만으로는 이 신규 계정들의 실제 주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이 신규 사용자인지 혹은 추가 계정을 개설한 기존 사용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내부 데이터는 폴리마켓만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리마켓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군사작전과 관련해 신규로 생성된 폴리마켓 계정들이 전략적이고 시의적절한 베팅을 하는 거래 패턴은 과거에도 발생한 적이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생포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신규 계정들이 거액의 베팅으로 수십만 달러의 이익을 챙겼으며 미국이 이란 관련 군사행동을 시작하기 직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탓에 일부 거래자들이 예측 시장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으며 연방의회에서는 내부자 거래의 정의를 예측 시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출된 상태입니다.